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그랜저 LPG, 그랜저 LPI입니다. 일단 가스차 같은 경우는 뭐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기름으로 가는 것보다 이 폭발 압축비가 조금 달라가지고 연비가 좀 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저 LPI 같은 경우는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휠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18인치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7.8km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9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인치는 공인 연비 7.4km가 나오는데요. 제가 거의 한 시내 주행 위주로 했을 때 한 7km대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비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또 이제 유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 가스차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현재 지금 1,05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뭐 경남 지역이나 조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스가 리터당 900원대인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스차 같은 경우는 이 연료 탱크 용량이 71리터가 됩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 용량이 60리터인데요. 이제 요즘 나오는 가스차 같은 경우는 본배용 도넛 탱크가 적용이 됩니다. 그전에는 뭐 택시 뭐 이런 거 보면은 트렁크 열면 되게 막 큰 뭔가 쇳덩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형식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스 같은 경우는 가득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택시에 들어가는 일반 가스 탱크 용량 같은 경우는 85%가 가득 채울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최신 이런 가스차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의 80%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디올류 그랜저 LPI 같은 경우는 가득 채웠을 때 71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서울 기준으로 가스 가격이 리터당 1,050원 정도 하니까 가득 채우게 된다면은 약 74,500원? 한 75,000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2.5 가솔린에 비유했을 때 가솔린 가격이 지금 1,66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가득 주유를 하게 되면은 약 1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가스차가 3만원 정도 이 유류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연비 같은 경우도 2.5 가솔린이 조금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운행 패턴 이런 거에 맞춰서 구매를 잘 하신다면은 좀 가성비 있게 그랜저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신 차값이 이 LPI 같은 경우는 3.5 그러니까 3500cc 엔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2.5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차값이 약 150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3.5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연간 이 자동차세가 91만원? 아무튼 뭐 91, 2? 아무튼 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5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대로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2.5하고 3.5하고 비교했을 때 약 2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값을 상쇄시키려면은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는 타야지 좀 이 차 가격을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퓨얼, 그러니까 가솔린하고 LPG 이렇게 두 가지 연료 방식을 쓰는 하이브리드는 왜 안 나오냐 라는 말도 많으십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에서 바이퓨얼 차량을 안 만들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 2011년 그쯤에 이제 레이가 바이퓨얼이 있었어요. 가솔린과 LPG 두 개의 연료를 같이 쓰는 타입으로.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판매량은 별로 좋지가 않았으니까 단종을 시켰겠죠. 그 뒤로는 바이퓨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쌍용의 토레스가 바이퓨얼 타입을 출시를 하면서 연비, 유류비를 다 잡겠다라고 말했지만 차값이 기본적으로 좀 몇백만 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주행거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쉽게 선택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졌지만 그만큼 가격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2.5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좀 문제가 많은 그런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뭔가 나만 양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막 계속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계속 센터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요즘 또 이제 현대기아 부품 이 수급이 잘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범퍼 한번 가는데 뭐 한두 달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양품을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만약에 양품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고장이 조금 덜한 그런 파워트레인을 고르는 게 좀
좀 나의 심신에 안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거의 풀업에 가까워요. 일단 이 그랜저 LPI 같은 경우는 트림이 2개밖에 없습니다. 가솔린은 3개가 있잖아요.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근데 가스차, 그러니까 LPI 같은 경우는 여기서 캘리그라피 트림이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캘리그라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스차에서는 얻지 못한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3.5인데, 그러니까 엔진 구동계는 거의 뭐 가솔린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4륜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랜저 4륜 같은 경우는 3.5 가솔린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랜저 LPI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그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빠진 거의 풀업 차량이라서 차량 가액이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좀 비싸긴 하죠. 아무튼 그랜저는 옵션을 많이 넣으면 정말 좋긴 하지만 가성비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옵션 한두 개만 넣으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도 가솔린하고 동일하고요. 여기서 옵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캘리그라피가 없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전용 외장 디자인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블랙잉크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블랙잉크 내외장 디자인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형 그랜저에서 신기하다고 말씀드렸던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 자외선 살균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LPI에서는 빠집니다. 원래 자외선 살균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약간 램프류가 들어가면서 뭐 간단한 그런 물품 같은 것들을 자외선으로 살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LPI에서는 그게 빠집니다. 그리고 2열 옵션의 차이가 조금 큰데요. 일단 뒷좌석 VIP 시트 패키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동 선스크린이나 아니면은 뭐 2열 통풍 아니면 2열 리클라이닝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뒷좌석을 좀 고급화해서 쓰시려면은 LPI는 조금 선택을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그랜저를 시승했던 게 캘리그라피 다 풀업이라 가지고 와 진짜 시트가 너무 고급스럽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LPI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죽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이런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가죽 재질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뭔가 좀 물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렌트카긴 하지만 좀 렌트카 감성의 그런 뭐 소프트폼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놓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가죽이 아닌 그냥 소프트폼, 우레탄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질 면에서 좀 차별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에 비해서 이 LPI는 왜 이렇게 옵션 차별성을 뒀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연료 라인이나 아니면 가스통 이런 것들이 가솔린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 가스차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름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단가가 높고 비싼데 비싸게 팔아봐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살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 옵션들을 조금 삭제해가지고 이 가솔린과의 가격 차이를 조금 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PI, 가스차 같은 경우는 렌터카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허하호 이런 뭐 업무용 차 이런 걸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뭐 고급진 옵션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판매율을 보면은 지금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2.5 가솔린, 그 다음에 LPI, 그 다음에 3.5 가솔린 이 순서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차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저공해 2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세금 혜택이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뭐 공영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탄다면은 차값을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비도 정말 좋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연비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배터리로 구동이 될 때에는 전기차처럼 그냥 전기차죠. 그래서 전기차처럼 정말 조용하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숙성, 조용한 것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차값만 보면은 정말 비싸지만 그만큼 혜택과 또 이제 이 연비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차값 자체가 접근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 LPI 같은 경우는 V6 자연흡기 3.5 엔진의 자동 8단 변속 조합으로 약 240마력 정도를 발휘합니다. 사실 그냥 3.5 가솔린에 비해서는 출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엄청 좋습니다. 일단 뭐 6기통이기 때문에 고속 한계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또 이런 뭐 가속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힘이 많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쭉 가주기 때문에 일상 영역은 물론이고 이제 고속 영역, 그러니까 좀 장거리 갈 때에도 출력 스트레스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구형 그랜저죠. 그러니까 더 뉴 그랜저 LPI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배기량이 3.0, 그러니까 3000cc였습니다, 엔진이. 근데 지금은 3.5잖아요. 그래가지고 배기량이 500cc 정도가 늘었는데 마력은 10마력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속감 같은 경우는 뭐 신형 그랜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구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신 이런 변속되는 느낌 같은 게 좀 더 부드럽긴 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6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뭐라 그럴까, 고속 한계치가 좀 더 넓어진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은 선회로 구간입니다. 이런 커브길에서도 사실 그랜저, 그러니까 이 7세대 그랜저 자체가 되게 하부가 탄탄해요. 그러면서도 승차감이 좋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독일차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독일차에 비벼 볼 수 있을 법한 그 정도까지 레벨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리 이음새 이런 데에서도 승차감이 정말 준수합니다. 특히 제가 시승했었던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을 제외하고 모두 다 20인치였습니다. 20인치 물론 너무 휠 디자인 좋고 너무 예쁘죠. 코너링에서도 막 달려파고. 근데 그냥 이렇게 평소에 타고 다닐 때는 승차감이 조금은 하드했습니다. 살짝의 울퉁불퉁한 도로로 가면은 그런 요철들이 뭐 다이렉트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불쾌할 것 같은 그 느낌까지 갔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19인치 사양입니다. 진짜 이 그랜저는 19인치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물론 18인치를 끼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질 수 있겠죠. 19인치만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막 다리 이음새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편안합니다. 정말 편안해요. 이런 요철 구간들의 충격 감쇄를 좀 잘 해주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준대형급 세단들은 19인치를 넘어가지 않는 게 승차감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벤츠나 BM만 하더라도 뭐 고성능 라인, 뭐 AMG나 뭐 M 이런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그런 라인들 보면은 20인치 사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대형급 같은 경우는 20인치는 좀 무리가 있다인 거죠. 지금 제가 고속주행 위주로 했더니 연비가 딱 10km가 나왔습니다. 시내에서도 이렇게 두 자릿수 연비가 나오면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LPG의 장점으로는 가솔린 대비 엔진 회전의 질감이 부드럽고 조용하다. 그리고 유류비를 조금 아낄 수가 있다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배기량이 너무 쓸데없이 크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도넛형 이 탱크를 쓰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트렁크 공간에 손실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 160리터 정도 LPI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완전 구형 스파크 있잖아요. 쉐보레 스파크 경차. 그 차의 트렁크 용량이 170리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차 트렁크 공간 정도가 LPI에서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LPI 같은 경우는 뭐 렌터카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 여행용 캐리어 이런 거 이상은 잘 안 놓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뭐 골프를 치러 간다 그랬을 때 골프백이 안 들어가고 뭐 아기가 있는데 유모차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트렁크 용량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작은 용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풍절음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동일하고 하부 방음 같은 경우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쏴줘가지고 운전자가 들었을 때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하부는 정말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20인치 그랜저를 제일 많이 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은 20인치보다 안 넣은 19인치가 승차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탔었던 그랜저들은 뭔가 좀 하드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9인치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진작에 19인치를 먼저 시승을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제가 막 신형 그랜저는 좀 승차감이 계속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휠 인치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묘하게 이렇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앞, 옆, 뒤 다 적용이 됐는데도 미묘하게 이런 외부 소음들이 들어오는 거는 좀 거슬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런 시승기라든지 이런 촬영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촬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오픈 에어링을 위한 뭐 오픈카 이런 거 빼고는 창문을 열고 촬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다 닫은 상태입니다. 제가 뭘 선루프를 열었다고 하는 거는 선루프 커버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쉐이드, 햇빛 가리개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절대로 선루프라든지 창문을 열고 촬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 다 닫았을 때 소음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소음인 거예요.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좀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서 옛날만큼의 그런 그랜저 느낌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그랜저 하면은 진짜 막 고급스럽고 막 우아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 차들 솔직히 다 좋거든요. 웬만하면 다 좋아요. 너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려서 좀 눈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형 그랜저 좋긴 좋아요. 타보면은 좋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좀 돈 보태가지고 이걸 살까, 이걸 샀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게 7세대 그랜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